안녕하세요. 485일차 긍정학원 시간입니다. 소통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어떤 아이가 키즈 카페에 있었습니다. 그 아이는 다른 테이블에 있는 공룡 인형이 갖고 싶었습니다. 그런데 그 아이는 외국 아이였습니다. 한 7살 정도 돼 보였고요. 키는 좀 컸습니다. 남자아이였고요. 머리는 백발이었습니다. 옆에 가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다. 그 테이블에는 어머님 한 4분이 앉아 있었고 옆에서 말을 누가 시도하려는 건 알지만 외국 아이라서 아무도 응대를 해주지 않았습니다. 아이는 당황한 나머지 계속 무슨 말을 했습니다. 그런데 그 말은 제가 들어도 뭔가 이 인형을 가지고 놀고 싶다라는 말은 하지만 좀 빌려달라는 말일 것 같지만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았고 줬다가는 이 지금 소통도 안 되는데 어떻게 돌려받아야 될지 엄마들도 조금 피하는 그런 눈치였습니다. 결국에 그 아이는 옆에서 계속 있다가 그 아이의 부모가 와서 데리고 갔습니다. 그 부모는 그 아이한테 어떤 말을 했지만 저도 알아들을 수 없는 프랑스어였던 것 같고요. 그 아이는 계속 울었죠. 자기가 인형을 못 가지고 놀았다고 말이죠. 우리가 언어로 소통을 하기 위해서 말과 몸짓, 마음, 눈표정, 제스처 다양한 방식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. 그때 저는 좀 이게 떠올랐어요. 보통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. 말이 상대에게 전달하는 비중은 그 비중이 그 말이 차지하는 비중이 7%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목소리나 톤, 억양 같은 청각적 요소가 약 38%, 표정, 몸짓, 자세 같은 비언어적 요소가 약 55% 차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여기서 저는 생각을 해봤죠. 내가 전달하는 확언은 과연 누구한테 전달하는 것이며 이 확언은 과연 몇 프로의 완성도를 가지고 전달을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저한테 생겼습니다. 아침에 일어나서 잠자리에서 깨어나기 전에 눈을 감았을 때 항상 외치는 확언 이런 게 있습니다. 나는 1000명의 사람들과 함께 그들 한 분 한 분의 성공을 돕는 독서 모임 천독을 운영하고 있다. 나의 풍요 에너지는 무한히 생산되어 내 주위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. 나는 나의 몸을 소중히 여기며 매일 운동하는 사람이다. 나는 CEO가 되어 직원들과 함께 즐겁게 다른 일을 돕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.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방식도 누군가한테 전달하고 말하고 싶어 하는 건데 나는 아직 말과 같이 7%만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. 그래도 하나 좀 좋은 건 내가 외친 확언이 꾸준하게 말로 하고 핸드폰 배경에도 올려놓고 PC 화면에도 올려놓고 비전보드 작성하고 보물지도 그리고 비밀번호에도 키워드로 적어놓고 앞에 벽에다가도 붙여놓고 등등 가끔 머리 아플 때 혹은 회사에서 너무 바쁠 때도 그 학원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고 또 독서 모임을 통해서 발표할 때마다 말하고 있고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천독과 함께 우리 톡방에 또 알리고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. 그래서 하나 또 더 해봤죠. 제스처를 어떻게 해볼까? 1000명을 말할 때마다 뭔가 제스처를 이렇게 O자를 손 모양으로 만든다던가 그런 걸 하면 어떨까?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. 왜 멀리서 사람들이 이렇게 두 손을 모아서 하트 모양을 그리잖아요. 그러면 그 하트 모양을 볼 때마다 저건 사랑의 징표야 라면서 한 방에 파고 오잖아요. 그럼 저도 뭔가 오른손으로는 1 그리고 왼손으로는 0 해가지고 하면 1000명이 되거든요. 그쵸? 이렇게 하면 1000이 돼요. 1000이 되나? 오른손을 좀 피면 되네요. 그러면 1000 혹은 만도 표현할 수 있네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해서 1000명의 성공을 돕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. 1000명의 성공을 돕는 네, 여러분들은 안 보이시겠지만 한번 이렇게 해봤습니다. 마지막으로 말도 이렇게 전달하는 게 말에서 조금밖에 차지하지 않는데 가끔 세상을 볼 때 내가 전달하려고 할 때만 생각했지만 내가 느끼려고 할 때는 또 얼마나 나는 받아들이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.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뭔가를 전달하고 할 때 세상에서 남 탓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저 역시 가끔 남 탓을 하죠. 하지만 내가 다른 일을 탓했을 때는 좁은 세상만 보입니다. 즉 좁은 것만 받아들이는 거죠. 남 탓을 내려놓고 세상을 볼 때 세상이 다 보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남 탓을 내려놓고 좀 평정심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하면 세상만 보일 뿐만 아니라 세상 너머의 세상까지 다 보인다는 거죠. 꿍한 마음으로 보면 한 점만 보이지만 넓은 마음으로 보면 점들이 연결된 친정한 그런 세상이 보이더라는 거죠. 내가 무엇인가를 전달할 때 세상을 하나를 명확하게 전달해야 하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받아들일 때는 하나가 아닌
세상을 받아들여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넓은 세상을 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합니다.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말이죠. 긍정학원 485일차 마쳐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